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날 특집 투자 정석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 대내외적인 글로벌 변수 등을 제외하고 보더라도요. 수급적인 요인만 놓고 봐도 사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 대비 거래 대금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의 기동력도 활력이 둔화되고 있죠. 하지만 3분기에 개인들이 쥐어짜서 투자한 그 종목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모두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통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대다수 개인 매수 금액 집중된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평균 손실률이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대형주도 이런데 중소형주는 오죽하겠습니까? 저희가 투자의 정석 시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종목 상담 시간 꾸려 나갈 거고요. 또 남은 4분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방법 궁금하시죠? 많이 연락 주세요. 전화부터 공개합니다. 02786-1022, 1023번 전화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으로 유튜브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보면서 접수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날 특집 투자 정석 2부 여러분 1부에 이어서 2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두 분이 자리하셨기 때문이죠. 두 분 각각 정말 매매 스타일도 매매 전략도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두 분이신데요. M10W 이재상, 임광빈 어드바이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쉬는 날 자리에 주셨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해주실 거고요. 먼저 이재상 어드바이저께 시장 하반기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하반기가 아니라 이제는 4분기 전망이 되겠네요. 10월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도 어떻게 해요, 남은 시간? 글쎄요,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이제 삼성전자에 얽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제가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더 내려오면 더 사야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삼성전자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남아있는 4, 4분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유동성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과 12월 달의 변동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항상 해마다 그 시기에 굉장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나 연초 투자 생각하셨던 분들이면 정말 사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수였는데 하반기 들면서 그런 분위기는 확연히 꺾였죠. 그럴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 종목 선별 과정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그리고 또 탑픽 종목을 어떤 걸 주실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재상 어드바이저의 의견이었고요. 임광빈 어드바이저님, 그동안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치 계속 낮춰라 이런 기조로 말씀을 많이 주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남은 4분기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 기조대로 끌고 가세요? 한번 방향성이 딱 잡히면 네.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셨을 때 네. 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추워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변해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때에 따라서 갑자기 변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주식을 샀다면 올라갔어요. 그게 대시세 상승장이었습니다. 자, 올해는 박스권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괜찮았다가 갑자기 변하듯이 바이오와 반도체 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특히나 작년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코스피 반도체 주식들이 올라갔고 또 코로나 열풍이 또 일지 않았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입었지만 또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가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자, 근데 그런 종목들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은 시장의 재편입니다. 자, 반도체와 바이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빠져나간 자금은 그 어딘가로 또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어딘가로 흘러가는 그것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분기를 준비할 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21년도는 끝이에요. 자,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죠. 22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21년도는 한마디로 박스권입니다. 하지만 대시세 상승장은 변함이 없다. 왜? 풀린 통화량만큼 적정 가치까지 모든 물가가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의 대표적인 주자인 원자재 가격이 아직까지 덜 올라갔죠. 자, 앞으로 천연가스와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S-오일, 또 OCI, 그리고 또 천연가스에는 GS나 대성에너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상한가를 갔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가 그러면 자금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대형 자동차 종목들로 움직일 것이다. 자, 시장 전체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기아차, 현대차, 현대위아를 중심으로 자동차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자동차가 저가 메리트 구간에 있으며 21년도 큰 영업이익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박스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쪽이 이제는 반도체를 대체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이끌어갈 대장 업종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반기에 대한 전망 질문 드렸는데 유망 섹터까지 답변을 조금 주셨어요. 잠시 후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질문 드려볼 거고요. 자, 이재상 어드바이저님께서 그럼 남은 4분기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에서 눈을 돌려서 이거 좀 더 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섹터, 유망 섹터 어디일까요? 네, 지금은 이제 내연기관에서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전기차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고 결국은 전기차의 경우에는 2차 전지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현재 뭐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기차에 대해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3인방이 있죠.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지금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진출하면서 확대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전기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확대폭을 갖다가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비중이 실려 있는 그런 2차 전지들을 각자 도생으로 점차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은 어찌 보면은 앞으로는 마켓 시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도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는데 이런 도요타에서 오픈한 그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완성도를 높이려면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5년 정도, 10년 정도 안에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2차 전지에 대한 기술력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은 기존의 이런 해외의 그 완성차 업체들,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그리고 폭스바겐 외에도 뭐 G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런 해외의 글로벌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2차 전지를 직접적으로 생산했을 때는 우리나라 업체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장비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 PNT 같은 경우에 동박제조 업체인데요. 동박제조 업체 중에 PNT가 지금 최근에 차트를 보면은 거의 뭐 한 달가량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N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박제조 장비 업체로서 굉장히 뛰어난 업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DA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자비스라든지 그리고 엔시스라든지 원준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는요. 2차 전지 전고체 업체 중에는 동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아기업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자, 동아기업을 보겠습니다. 네, 동아기업 전고체 관련주로 얘기해 주신다고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동아마루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MDF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2차 전지 전해액에 관련된 이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상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에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4월 달에 고점을 최근에 돌파하고 있는 뭐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전고체 업체 중에는 뭐 한노화성도 있고 일진머티도 있고 최근에 일진머티가 벌써 이미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일진머티뿐만 아니라 뭐 이소와 뭐 이런 등등 그런 2차 전지 전고체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에서는 우리가 애경유화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회사를 인수해서 자회사를 합병하는 그런 공시가 나왔는데 자회사 합병이 11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 AK 캠텍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 최근에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장중에 조정을 충분히 겪었고 그리고 지금에서는 정고점 최근에 17,450원을 넘어서서 뭐 19,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중에는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캠트러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지금 상승을 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2차 전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적 성장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2차 전지 쪽을 두고. 앞에서 싸우는 배터리 3사 외에 소재 장비 부품 내에서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 각 업체들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 언급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임광빈 어드바이저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바이오 대신해서 자동차 원자재 주목하고 계신다란 말씀 지속적으로 주셨고 실질적으로 원자재는 흐름 굉장히 좋았었고요.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된 내용 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 21년도 들어오셔서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한 주식을 샀는데 투자 수익률은 의외로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특히나 10월 달 들어오자마자 조정당이 깊게 나오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과 나에게 내가 매수해서 실제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업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바이오 쪽에는 셀트리온과 같은 시젠 또 이런 기업들 있죠. 아주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정말 인류 기업이고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만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주식적 관점, 주식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보다 더 매력 있는 것들이 시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황 전에 이미 전체 배경 내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차트인데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자리는요, 바로 이 자리인데요.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1월 4일 첫 개장한 날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놓게 되면요, 한 2,870포인트 부근이죠. 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 초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항상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매력 있다라는 게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보다 아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보다 윗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바로 1월 4일의 지점은 이날입니다. 자, 1월 4일 이날 선을 그어놓고 이날을 위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보다 현재 주가가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네, 현재 주가가 코스피가 시작했던 그 첫날보다 아래 구간에 있죠. 네, 삼성전자가 그만큼 시장보다 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SK하이닉스를 볼까요? 네,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월 4일의 가격은 이 구간입니다. 자, 이날 갭 상승을 크게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그보다 한참 아래 구간에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반도체가 시장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올해 초에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큰 슈팅을 보였던 종목들이죠. 자, 그때 시작했던 자리가 바로 이 구간대였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자동차 종목을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기아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차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네, 기아차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가 1월 4일의 첫 번째 지점입니다. 자, 이 자리인데요. 자, 처음으로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자, 기아차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위에 있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너무 좋은 기업인 건 맞아요. 근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보다 한참 아래 구간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물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군가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기아차는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섰을 때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자동차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고요. 네,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차도 보시게 되면 현대차도 굉장히 강해요. 네, 우리나라 시작점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오히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커플링되는, 가장 크게 커플링되는 게 바로 현대차죠. 네, 또 다음 종목으로 현대위아가 있죠. 네, 현대위아.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주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동차 종목들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라겠고, 또 최근에는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자, 현재 천연가스가 한 5달러에서 6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3달러까지는 현재 국제유가 대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는 연말을 가면 갈수록 100달러에 가까워질 것이고 천연가스는 7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2,000틱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 엄청난 상승 속에서 네, 한국가스공사, 네, 최근에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정배로 우상향의 섹시 미인 차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강조드렸던 GSE, 네, GSE는 말씀드리자마자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리고 대성에너지, 네,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도 역시나 살아있는 종목이고, 또 우리가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갔었을 때 정제마진 상승과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 기업이 바로 정유주 중에서 S-오일이죠. 자, 이런 기업들 아직도 쌉니다. 자, 또한 OCI, 대한민국 코스피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폴리실리콘 가격 1달러 상승 시 영업이익이 400억 증가하는 이 기업이 올해 초 폴리실리콘이 7달러였는데요. 자, 지금 32달러까지 올랐는데 아직 영업이익에 반영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도 기관들 리포트를 보게 되면 목표가를 24만 원까지도 주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두 분이 유망 섹터로 꼽아주신 분야들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관련 내용들, 유망주에 대한 이야기도 담을 거고요. 여러분과 상담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재상 어드바이저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9월 상한가 랠리 성공을 했는데 10월도 HK 이노엔과 자비스로 상한가 스타트를 보였다. 이제 10월장을 좀 장악할 종목들 공개하겠다라고 하시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임광빈 어드바이저의 이 무료 공개 방송 역시나 오전 10시입니다. 예상 대적중, 반도체 바이오 하락 속에 자동차의 반란을 기대해본다. 계좌 반전 핵심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 빨리 만나볼게요. 속도 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연락 주셨나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요.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는 21,000원, 비중은 30%요. 비중 30%, 매수가 21,000원. 지금 좀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네. 사실 두산중공업 두술라 기대감 참 많았었잖아요. 그 기대감 좀 꺾여 있는 지금 상황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곧장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재상 어드바이저님 전략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을 지금 비중을 30% 가지고 계신데 이 네. 두산중공업을 8, 9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예. 8, 9월 달에 매수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한 단계 지금 레벨 다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점이 깨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점이 깨졌을 때
이 시청자분께서 포함해서 다른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적인 대응을 했을 때는 시장에 대한 대응과 이 종목에 대응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시장이 이탈됐을 때 종목이 같이 이탈됐다. 근데 시장이 반등했을 때 이 종목이 반등을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일봉상 차트에서 봤을 때 자, 이 일봉상 차트에서 보시면은 8월 한 말경정, 8월 말경 정도부터 이 빨간색 굵은 라인, 요게 이제 60일 라인인데 분기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주가의 이평선 흐름입니다. 근데 60일 평균선이 우하향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 우하향한 상태에서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움직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최근의 움직임은 뭐 SMR이라든지 이런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떤 원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최근의 흐름으로는 일단 이 8월 달에 저점을 깬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차라리 지금 매수했던 단가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봉 상태로 봐도 일단 올 6월 달에 단기 고점을 찍으면서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때 이미 고점을 형성한 거고요. 추가적인 반등은 9월 달 초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미 6월 달에 그게 벌써 이미 선반영돼서 수익을 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빨리 반등이 안 나오면은 빨리 정리를 하신다. 그래서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17,9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만약에 반등해서 성공했을 때는 22,000원 정도를 저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2,000원까지만 대응을 해주시는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22,000원 네네. 부근에서 최대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기회를 노려보자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저희가 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곧장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신가요? 풀브레인이요. 솔브레인, 네, 요즘 좀 부침이 심한 종목인데 이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1만 원에 25%예요. 속상하네요. 25% 비중도 적은 편은 아니라서 네, 그래요.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임강빈 어드바이저니까 곧장 연결시켜 드릴게요. 한번 나눠보세요, 의견.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솔브레인을 매수를 하셨는데 솔브레인을 31만 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 가격은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가격대가 많이 거래가 됐었던 가격대다 보니까 아마 이쯤 오면은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솔브레인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좋게 보시고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솔브레인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함께 하고 네. 반도체도 하고 그래서 네. 매수를 했는데 네. 조금 이제 34만 원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좀 떨어지길래 이제 좀 낮은 가격에서 사보겠다 했는데 제가 사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솔브레인이 최근에 인적 분할을 했죠. 네. 이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걸 봤었을 때 우리가 이 분할한 종목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로 보셨을 때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을 실적으로 보잖아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연결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20년도 12월 달에 1,0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올해 2,000억입니다. 굉장히 잘 벌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좀 보게 되면요. 20년도 12월 달이 900억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이 이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차트를, 여기 화면을 볼게요. 자, 이게 솔브레인의 영업이익 흐름인데요. 올해 별도 기준으로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0억, 그리고 22년도에 2,960억, 그리고 23년도에 3,400억, 그리고 2024년도에 한 3,9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볼 때는 앞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이 흐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앞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인 건 사실이지만 이 주가가 반영이 되기 위해선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IT 반도체 기업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죠. 선생님 그런 것들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이 기업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업황 전체적으로는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요, 기다릴 수만 있다면 가지고 가면 주가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기업을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구간대를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 소재 쪽은 어떻게든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솔브레인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소재 쪽 사업이죠. 자, 디스플레이 쪽은 우리나라가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재 쪽은 어떻게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화학 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영업이익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현재는 상단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20만 원대까지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20만 원 초반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미 이 종목의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신 상황이다. 그리고 뭐 이 종목을 1년 이상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되 1년 이상 가지고 갈 수 있다면요, 저는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쭉 하고 가지고 가시면 지금보다는 한참 윗구간에서 팔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맞춰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짤막하게 질문 주세요. 네네. 이거 저기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네. 목표가가 35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까지 가도 될까요? 자,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 굉장히 분석도 깊게 하시고 하는 건 맞는데, 보통 증권사 리포트의 추이를 보게 되면요,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에 따라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경향이 있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목표가는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왔던 그런 리포트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동안 추이를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리포트가 계속 목표가가 상향됐었는지 아니면 상향됐다가 최고가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꼭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 자주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문자로도 정말 많은 종목 들어와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 디지털 6374님이 연락 주셨어요. 3만 원에 20% 매수. 매수 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그리고 손절 여부 부탁드릴게요. 라고 연락 주셨어요. 마이크로 디지털이 8월, 9월 이렇게 해서 한 달 사이에 100% 가까이 올랐었다가 좀 크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재상 어드바이저님, 네. 이 마이크로 디지털 보유자분 어떻게 해요? 마이크로 디지털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려왔고 급격하게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 디지털의 우리 과거의 가격 흐름을 보면은 작년에 팬데믹 때 4,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9월 달 고점을 보면은 38,000원이니까 거의 뭐 9배 이상? 뭐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올라왔느냐도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분이 3만 원에 매수했다면은 최근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수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지털 지금 차트 주봉상으로 보면은 자, 현재 많이 빠져서 뭐 이렇게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다 하락한 폭이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지 않을까라도 예상은 하지만 이미 이 저점 작년에 2월 달에 2, 3월 달에 팬데믹 저점 기준으로 해서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채 자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재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적고 적자이고 뭐 이런 종목들을 굳이 하시기보다는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손실폭이 굉장히 크지만 아무래도 바꾸시는 게 낫고 지금 이 회사가 최근에 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세포 배양 시스템, 그러니까 세포를 우리가 배양을 할 때 어떤 그 스테인리스 그런 인큐베이터에다가 리렉터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키워서 이거를 배양을 하는데 그렇게 배양을 했을 때 이거를 세척하고 소독하고 이런 과정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일회용 그런 세포 배양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게 매출이 많이 나온다면은 앞으로 향후에 증가할 수 있는 폭이 되겠지만 매출이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교체를 요망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디지털 정말 급변동을 보였던 종목인 만큼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속상하네요. 이어서 국전약품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어요. 3290님 도와주세요. 국전약품 18,500원 70%시네요. 정말 걱정이 많다라고 연락 주셨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 15% 급락 나왔습니다. 12,000원권. 사실 이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임광빈 어드바이저님이 7월 19일에 그날 점심경에 추천을 하셨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가격이 5,300원권이었어요. 그때 맞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뭐 이런 매도 시점에 대해서도 언지를 주셨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연말도 다가오는데 주식에서 이렇게 크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지게 되면 걱정도 많이 되고 우리가 또 잠도 자기가 불편하죠. 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국전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자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제가 점심 때 MTN에 점상 주식에 나와서 5,300원대 말씀드렸죠. 네. 자회사가 현재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오후장에 2시간 있다가 바로 상한가에 종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자, 이 자리가 시작점이었어요. 시작을 하고 나서 주가가 제가 10,000원대쯤 갔었을 때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주가가 그 이후에도 폭등이 나왔죠. 이때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한국 BNC가 우리나라 바이오의 단기 트렌드를 주도했었죠. 바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는데 자, 바이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는 트렌드와 같다. 주식은 유행입니다. 주식은 패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잖아요. 자, 지금 날씨에 반팔 입고 다니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죠? 주식도 그와 같습니다. 바이오가 지금 마치 이때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꼴입니다. 자, 지금 반팔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치 유행처럼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BNC가 그렇게 빠졌고 또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주가 관점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같이 빠졌던 종목이 바로 인스콥이죠. 바이오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전약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올라갔던 때가 비슷하고 떨어지는 자리도 굉장히 비슷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역시나 바이오 쪽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가 선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반등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정말 몇 년을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울 때는 정말 뜨겁지만 돌아설 때는 그 어떤 섹터보다 좀 차갑게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분과 함께 더 이 방송 외에도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갈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요. MTN 밴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각각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재상 어드바이저님 무료 공개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9월, 10월 상한가 스타트 보인 종목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10월 남은 시기 조금 우리 같이 고민해서 타개해볼 종목 공개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임광빈 어드바이저님도 오전 10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반도체 바이오로 좀 소갈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새롭게 눈 돌려볼 만한 종목군들을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어떤 섹터의 탑픽주를 나눠볼 것인가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 유망주 공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정석 2부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 이 두 분의 어드바이저 각 탑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상 어드바이저님의 종목이 세미시스코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12%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급등하면 투자해도 될까? 괜히 내가 잡았는데 네. 막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공개해 주신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시다라는 네. 게 될 텐데요. 어떤 포인트예요? 뭐 앵커님께서 지금 막 불안해하시는 것보다 더 불안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공시 번복으로 인해서 하루 정지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은 하루를 기다리셔야 되고 매수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에디슨 모터스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원래 소형 전기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만약에 에디슨 모터스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는 그만큼 생산 라인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부품 공급을 안정화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전년 대비해서 매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벌점 부과로 해서 하루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할 때는 모레 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수가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32,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이게 시간에도 굉장히 올랐는데요. 지금 그 공시 번복에 대한 내용은 원래 이미 9월 2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소급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루 정도 정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 금요일 날 외국인들과 기관이 같이 동시에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미시스코 이야기해 주셨어요. 말씀 주신 대로 시간외 확인을 해보니까 빨간불을 유지해 줬고요.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가 지난 금요일에 들어왔었습니다. 세미시스코 급등이 나왔으나 만약 이재상 어드바이저를 믿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내일은 거래 정지, 수요일에 또 관심을 두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리고 목표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지금 이제 분할 매수 가격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공시로 인해서 내일 모레 더 낮은 가격으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낮은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26,500원, 목표가는 44,000원 드리겠습니다. 세미시스코 목표 주가 44,00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혹여라도 변동이 나와서 조금 내려간 출발을 보일 경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여겨보자 의견 주셨네요. 일단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 관심권역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 지켜보면서 이재상 어드바이저와 함께 저희 방송 통해서 AS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임광빈 어드바이저님의 관심주가 우신 시스템 되겠습니다. 우신 시스템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실까요? 자, 우신 시스템.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에 가장 섹시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죠? 네,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가 2월 달부터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우신 시스템, 리비안 관련주인데 왜 우리가 그러면 리비안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리비안 9월 달에 상장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에코캡을 말씀드렸죠. 에코캡. 시간이 지날수록 앞자리가 변할 것이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캡.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2월 달. 그때 주가가요. 3,000원, 4,000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앞자리가 변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점 상한가를 3번을 갔습니다. 제가 8월 달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 이 종목이 주가가 120%가 넘게 올라갔어요. 자, 이 종목이랑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대원화성입니다. 자, 저와
함께 제 방송을 모든 분들, TV방송에서 보신 분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지 않았었습니까? 대원화성도 이 현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바로 11월 추수감사절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자, 또 같은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우신 시스템입니다. 뭐 에코캡이나 대원화성이나 우신 시스템이나 똑같아요. 자, 우신 시스템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되면은 네, 바로 이 리비안의 배터리 팩과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리비안 상장 전까지는 굉장히 뜨거운 주가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월달, 11월달 바이오 종목이 지고 반도체 종목이 졌었을 때 그 자금이 이탈됐었을 때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추적을 해보면요. 자동차로 들어오고 있어요. 전체 차트를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장 이래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리비안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시작이라고요? 네, 왜냐?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고 바이오와 반도체가 지면서 자동차 쪽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거래량이 첫 번째로 찍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출발하는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시간 내로 주가가 좀 급등했습니다. 제가 장이 마치고 나서 시간 내가 좀 안 올라가길 바랬는데 주가가 많이 움직여서 조금 아쉬운데요. 하지만 6,500원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6,500원에서 6,3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는 8,000원을 말씀드리겠고, 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간다면 10,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손절가는 4,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신 시스템에 대해서 강력한 긍정의 사인을 주셨네요. 지난 금요일 6% 상승 마감이 됐고요. 간다면 목표가 10,000원 잡고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곧장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두 분께 각각 한 3분여간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세요? 영진약품이요. 영진약품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9,200원에 40%요. 9,200원이요, 시청자님? 네. 40%에 9,200원. 10월달인가? 속상하네요, 시청자님. 왜 이제 연락 주셨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빠르게 지금... 네, 의견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상 어드바이저님, 저 약간 너무 제가 다 속상해서 빨리 답변 주세요. 자,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사실 대응을 못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앞으로는 네. 좀 대응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매수하신 단가를 보니까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9,200원에 사셨고 혹시 처음에 매수한 이후에 또 추가 매수도 하셨나요? 저기 작년에 네. 10월달인가? 네. 유로로 가입해가지고 했어요. 네, 예. 유로로 가입해가지고 영진약품 사랑해가지고 네. 사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40% 사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네, 예.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라고 안 됐어요. 자, 일단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영진약품은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9,2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얼마나 상승해야 되나 이걸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200원까지 도달하려면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해야 돼요. 그죠? 네. 빠진 거는 거의 한 50% 가까이 빠졌는데 상승폭은 10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요 영진약품 외에도 나중에 또 주식 매매를 하셨을 때는 우리가 10% 빠졌을 때 복구가 10% 돼야지만 원금이 아니고 이렇게 50% 빠지게 되면은 100%가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 계속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중간중간 분할해서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사시기를 40%로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는 사실은 매도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매도하게 되면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관망하면서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좀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하루에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차라리 더 사셔서
적절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드시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절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도 뭐 어떤 강하게 크게 상승하기보다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6천 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지금 자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거의 바닥권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3,500원이 거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4,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매도에서는 원금을 뭐 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4,000원 부근까지 오게 되면은 거래가 500만 주 이상 터지고 4,000원까지 오게 되면은 좀 추가를 해서 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오히려 매도를 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00원 왔을 적에 몇 프로 지금 20% 현금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4,000 20% 다예요? 아, 4,000원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할 때 이거를 20% 한꺼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근데 5%도 사보셨다가 또 3%도 사보셨다가 몇 번에 걸쳐서 추가를 한 다음에 6,000원이 왔을 때 그때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한 방에 사시는 것보다 분할 전략을 매수하시는 전략을 분할로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6,000원에 왔을 적에 분할 매도를 해요? 네, 6,000원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매도하기보다 나눠서 뭐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눠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사실 거의 매일매일 연락해서 이 전략을 나누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속상한데요. 일단 다음 분 곧장 또 연결해야 돼서 이 전략들 꼭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꼭 다음에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십니까? 네, 종목은 OCI고요. 네, OCI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가 15만 8,5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15만 8,500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오늘 연락 잘 주셨어요. 임광빈 어드바이저님이 사실 OCI를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5만 원, 7만 원대도 언급을 하셨던 추천주를 이야기하셨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어떡하죠? 손실 구간이신데.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OCI 반갑습니다.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OCI 차트 보겠습니다. 자, OCI 제가 뭐 5만 원대부터 말씀드리고 7만 원대 말씀드리고 뭐 강남 부동산 살 바에는 그냥 OCI를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키로당 29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3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신규 진입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화학업종은 이 4분기와 그리고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요. 주가가 15만 원 이하 거 있다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하시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시고요. 18만 원, 20만 원대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너무 확신에 찬 답변을 주시니까 되려 질문할 게 없으시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진짜 짧게요. 한 20초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한다고 해가지고 임광빈 전무님께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뭐 어떤 모멘텀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은요. 호재가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OCI는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매수가만 잘 다스려 가시면서 18만 원,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팔지 마라 답변 주셨으니까 시청자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 다시 공개 드리겠습니다. MTN 밴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가지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화면에. 이재상 어드바이저님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9월, 10월 상한가 랠리에 성공했기 때문에 10월을 장악할 종목들 또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임광빈 어드바이저님, 반도체, 바이오 속상하신 분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비롯해서 에너지 쪽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전략들 10월, 11월, 12월 대응책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진행이 되네요.
종목은 다 때가 있습니다. 뭐 여름에 피는 꽃이 가을에 피지 않듯이 각 종목도 자기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 때를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재상 어드바이저,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투자의 정석 2부 시간 꾸려봤습니다. 이어지는 상담 시간 저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